은정아, 음식은 입으로 만들지 않고 손과 마음으로 만드는 거란다. 이 고춧가루 한 숟가락, 마늘 한 톨까지도 모두 정성이야. 할아버지의 두툼한 손가락은 빨간 고춧가루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게 움직였어요. 할아버지는 은정의 작은 손에 쥐어진 배추를 보시더니 애정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20살이 된 은정은 미국 대학교의 세계 음식 문화 수업에 앉아 있었어요. 은정은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사실 김치는 일본의 츠케모노와 비슷하고 원조 논란도 많죠. 김치와 츠케모노는 같은 뿌리를 가진 발효식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곧이어 중국인 학생 웨이도 거들었죠. 김치는 중국 스촨 지방의 파오차이에서 유래했어요. 우리 중국 요리의 영향을 받은 거죠. 발효 기술 자체가 중국에서 시작됐으니까요. 교실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교수는 은정의 침묵이 의아했는지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한국 학생, 왜 아무 말이 없죠? 김치에 대해 말 좀 해보시죠. 과연 은정 씨는 김치가 한국의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은정 씨의 할아버지에게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린 은정은 시골집 마당에서 엄마와 할아버지와 함께 김장을 도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날이었지만 김장하는 사람들의 손길과 웃음소리로 마당은 따뜻했어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마당에 놓인 커다란 스테인리스 대야와 하얀 배추들은 어린 은정의 눈에 축제처럼 보였죠. 할아버지는 정갈하게 양념을 손질하면서 은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정아, 음식은 입으로 만들지 않고 손과 마음으로 만드는 거란다. 이 고춧가루 한 숟가락, 마늘 한 톨까지도 모두 정성이야. 할아버지의 두툼한 손가락은 빨간 고춧가루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게 움직였어요. 칼로 마늘을 다지는 소리, 생강을 강판에 갈아내는 소리가 은정의 귀에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정은 할아버지의 손길 하나하나에 녹아있는 정성을 느꼈죠. 할아버지는 군 시절 대령 숙소로 일하셨던 분이라 그 손길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은정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김치는 그냥 반찬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 매년 이걸로 겨울을 나잖니.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야. 내 할아버지가 어려운 시절에도 이 김치 하나로 온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냈단다. 눈에 띄게 빨개진 은정의 손을 보며 엄마는 따뜻한 물에 씻어 주었습니다. 고춧가루가 스민 물이 빨갛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은정은 신기해했어요. 어린 은정은 배추를 만지며 고운 양념을 조심스럽게 버무렸죠. 빨갛게 물든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따끔한 감각, 코끝을 찌르는 매콤한 향,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그때 은정은 처음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어요. 할아버지는 은정의 작은 손에 쥐어진 배추를 보시더니 애정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손으로 열심히 양념을 버무리는 은정을 보며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은정은 그때 할아버지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문화적 유산에 대한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20살이 된 은정은 미국 대학교의 세계 음식 문화 수업에 앉아 있었어요. 교실에는 금발의 미국인부터 흑인, 라틴계, 아시아계까지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국적인 향수와 각양각색의 패션, 그리고 다양한 억양의 영어가 교실을 채웠죠. 그곳에서 은정은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마주하게 됐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향해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주 주제는 아시아 대표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소개해 주세요. 아시아 출신인 학생들은 자국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면 좋겠네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일본인 학생이 은정에게 다가왔어요. 그 학생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아, you from Japan? 일본인이세요? 당신의 옷 스타일이 정말 일본 스타일 같아요. 은정이 고개를 젓자 곧바로 중국인 학생도 관심을 보이며 물었죠. No, maybe China? 혹시 중국인?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왔어요? 은정은 당당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No, I'm from South Korea. 김치, 한글, 한복의 나라예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매번 자신을 오해받는 현실의 복잡한 감정이 겹쳤습니다. 미국에 온 지 석 달, 은정은 자신의 국적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부연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 슬펐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은정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김장 풍경을 떠올렸답니다. 그 기억은 은정에게 힘이 되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었으니까요. 발표 수업 당일 은정은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교수는 환한 미소로 학생들을 맞이하며 오늘의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아시아 대표 음식을 주제로 한 발표가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었죠. 중국인 학생들은 딤섬과 마라탕에 대해, 태국 학생은 또명꿍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김치가 주제로 언급됐어요. 일본인 학생 하나코가 손을 들더니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김치는 일본의 츠케모노와 비슷하고 원조 논란도 많죠. 김치와 츠케모노는 같은 뿌리를 가진 발효식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곧이어 중국인 학생 웨이도 거들었죠. 김치는 중국 스촨 지방의 파오차이에서 유래했어요. 우리 중국 요리의 영향을 받은 거죠. 발효 기술 자체가 중국에서 시작됐으니까요. 교실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모른 채 은정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진짜는 우기지 않는다. 증명할 뿐이다. 교수는 은정의 침묵이 의아했는지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한국 학생, 왜 아무 말이 없죠? 김치에 대해 말 좀 해보시죠. 이렇게 열띤 토론에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며 담담하게 말했죠. 김치는 한국 음식이 아니라 한국 그 자체예요. 계절, 가족, 기억, 정. 우긴다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입증하긴 부족하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교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의 진지한 표정과 결연한 목소리에 다들 놀란 눈치였어요.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은정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실 계획인가요? 은정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15분만 시간을 주시면 김치를 보여드릴게요. 말이 아닌 손으로, 기억으로, 마음으로 만든 진짜 김치요. 교수는 흥미로운 제안이라 생각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은정의 시연을 보기로 약속했죠. 수업이 끝나고 은정은 서둘러 기숙사로 향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기숙사 주방에 도착한 은정은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배추와 물을 꺼냈습니다. 유학 생활에 필요하다며 할머니가 챙겨준 고춧가루와 새우젓도 찾았어요. 은정은 깊은 상자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노트에는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양념 비율, 절임 시간, 물김치, 육수 내는 법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노트를 넘기다 은정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글씨가 어깨에 무게를 실었어요. 수업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은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당신이 남긴 그 정성과 자존심을. 은정은 밤새 김치 준비를 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담그는 과정은 기숙사 주방에서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맛, 가족의 온기,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까지. 은정은 김치에 그 모든 것을 담았어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어쩌면 고춧가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음 수업에 가져갈 김치통을 준비하며 은정은 결심했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이고 정체성이며 역사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은정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단단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업 당일 은정은 특별한 모습으로 강의실에 나타났습니다. 입고 있는 한복은 할머니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선물해 주신 것이었어요. 옅은 분홍빛 저고리와 연보라색 치마는 강의실의 모든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죠. 은정은 김장 재료가 담긴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들고 교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양손 가득 들고 온 재료들을 보며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군요. 은정 씨, 준비됐나요? 교수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손은 긴장으로 약간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준비한 재료들을 차례로 늘어놓는 동안 은정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음식은 손과 마음으로 만드는 거란다. 오늘 저는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에게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이고 역사예요. 우리는 김치로 사계절을 보내고 김치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죠. 은정은 먼저 배추 절이는 방법부터 설명했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의 변화, 양념을 고르게 버무리는 손놀림, 그리고 김치를 차곡차곡 담그는 과정까지. 은정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김장 과정에 교실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눈은 은정의 손길을 따라 움직였고 고춧가루 향이 교실 안에 퍼졌습니다. 시연 도중 교수는 감탄하는 표정으로 은정에게 물었어요. 이걸 어디서 그렇게 정확히 배웠나요? 마치 전문가 같은데요. 은정은 잠시 손을 멈추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대령 숙수셨습니다. 군 시절 외국 사절들에게 한국 음식을 직접 가르치셨죠. 어릴 때부터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킬 건 조리법이 아니라 정신이다. 그 말을 들은 교실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학생들 모두 조용해지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전에 자신 있게 발언했던 하나코와 웨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은정은 이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김치는 단순한 레시피가 아닙니다. 계절에 따라, 지역에 따라, 집안에 따라 모두 다른 비법이 있어요. 제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김치는 사람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맛도 바르지 않다. 은정의 시연이 끝나갈 무렵 일본인 학생 하나코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정과는 다른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김치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먹어본 건 라면 안에 들어있던 게 다였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정성이 들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곧이어 중국인 학생 웨이도 말을 이었습니다. 파오차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한국의 김치는 정말 손에서 마음이 나오는 것 같네요. 직접 보니 이해가 됩니다.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온 여러 종류의 김치를 꺼냈어요.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깍두기, 총각김치, 그리고 백김치까지. 은정은 각 학생에게 그들의 입맛에 맞는 김치를 전해주었습니다. 백김치는 향신료가 약한 분들께, 물김치는 속이 약한 분들께 드려요. 한국은요, 먹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그게 정의예요.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김치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맛에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맛을 느끼며 표정이 밝아졌죠. 특히 하나코는 백김치의 담백한 맛에 감탄했고 웨이는 깍두기의 아삭한 식감에 놀랐습니다. 교실 안에 이제는 부정적인 긴장감 대신 호기심과 존중의 기운이 감돌았어요. 은정은 자신의 김치가 국경과 문화의 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하거나 우기는 것보다 더 강력한 증명이었죠. 은정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제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맛은 혀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다. 오늘 여러분이 맛본 건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니라 저희 집안의 역사이고 저의 정체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정의 마지막 말에 교실 안에는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박수 소리 속에 은정은 먼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은정의 김치 시연이 끝난 후 교수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며 은정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질문은 미국인 학생 제시카가 던진 것이었습니다. 김치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비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은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비법이요? 글쎄요. 아마도 기다림이 아닐까 합니다. 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이 나거든요.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서두르는 마음으로는 좋은 김치가 나오지 않는다. 자연이 익히게 두는 여유가 필요하다. 진짜 비법은 재료나 레시피가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대답에 교실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은정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했죠.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은정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가장 깊은 강의를 우리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손끝에서 배웠습니다. 문화란 우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심으로 보여주고 나누는 것이라는 귀중한 교훈을 주셨네요. 교수의 말에 은정은 부끄러움에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죠.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지구 반대편에서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은정에게는 큰 의미였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교수는 은정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 공식 채널에 은정의 시연 장면을 영상으로 올려도 괜찮겠냐는 것이었어요. 은정은 기꺼이 동의했고 그렇게 한국 전통 김치 만들기 영상은 대학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갔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 영상은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댓글에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넘쳐났죠. 특히 한국인 유학생들의 감동적인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이 영상을 봅니다. 할머니. 생각나게 하는 영상이에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어요.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몇 주 후에는 한국 뉴스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한국 김치의 진가를 알린 유학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은정의 가족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자랑스러워했죠. 특히 할아버지는 손녀가 자신의 가르침을 그렇게 멋지게 전했다는 사실에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해요. 그렇게 은정의 작은 시연은 김치 한국 문화라는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시아 음식 페스티벌이 열렸고 은정은 그곳에서 김치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어요. 외국인 학생들에게 김치를 알리는 일은 은정에게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를 담은 그릇이에요. 이것을 나누는 일은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업에서 은정이 한 말은 참가자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특히 전에 김치 원조 논란을 일으켰던 하나코와 웨이는 은정의 가장 열성적인 제자가 되었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나라 음식과 한국 김치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각각의 독특한 가치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한 달 후, 은정은 한국에 계신 할머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 김치 잘 만들었어요. 김치로 한국을 보여줬어요. 할머니는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으셨죠. 그게 진짜 효녀지. 잘했다, 우리 은정이. 내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어. 내가 지켜낸 건 김치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혼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은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었으니까요. 은정은 그날 밤 다시 한번 김치의 의미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고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은정은 그 소중한 유산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은정의 김치 동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대학 채널을 넘어 소셜 미디어로 퍼져나가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지 방송국에서 한국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이었죠. 방송에요?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 은정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교수님의 권유와 친구들의 응원에 용기를 냈어요.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방송 촬영 전날 밤 은정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 시절 대령 숙소로 수많은 외국 사절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했던 할아버지의 조언이 필요했어요. 할아버지, 내일 방송에 나가게 됐어요. 긴장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정아, 음식은 말이 필요 없다. 진심을 담아 만들면 그 맛이 말해주지. 너는 그저 내가 배운 대로, 느낀 대로 하면 된다. 그게 진짜니까. 할아버지의 말씀에 은정은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다음 날 방송에서 은정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김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김치 종류, 지역별 특색, 그리고 각 가정마다 다른 비법까지. 은정의 진심 어린 설명에 스튜디오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방송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은정이 할아버지의 김치 노트를 소개했을 때였습니다. 오래된 노트에는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김치 비법뿐만 아니라 각 레시피에 얽힌 가족 이야기와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이 노트는 단순한 레시피 모음집이 아니에요. 제 가족의 역사이고 한국의 역사입니다.
할아버지는 이 노트에 음식은 그 나라의 혼이다라고 쓰셨어요. 저는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은정의 방송은 큰 인기를 끌었고 후속 프로그램까지 제작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의 세계라는 시리즈로 은정은 김치를 넘어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은정은 단순히 요리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담긴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전달하는 문화대사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높아질수록 도전도 커졌어요. 방송에서 소개한 김치 레시피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제안이 쏟아졌고, 심지어 일부 식품회사는 은정의 이름을 내세운 간편 김치 제품을 출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큰 금액의 제안에 은정은 잠시 흔들렸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할아버지의 비법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괜찮을까? 고민 끝에 은정은 모든 상업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김치 클래스를 열기 시작했어요. 노인센터, 이민자 지원센터, 그리고 대학교 문화 교류 프로그램까지. 은정의 클래스는 단순한 요리 교실을 넘어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죠.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한 노인센터에서 있었습니다. 미국에 오래 거주한 한국계 할머니들이 은정의 클래스에 참여했는데 그들 중 한 분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젊은 세대가 우리 문화를 지키는 걸 보니 정말 감사해요. 내 손주들은 김치 냄새가 싫다고 하는데 당신 덕분에 우리 문화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말씀에 은정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문화를 지켜나가는 소중한 연결의 순간이었으니까요. 은정은 그날 밤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김치를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영혼을 나눴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정신을 전한 것이다. 이제 나는 안다. 문화를 지키는 것은 우기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나누고 함께 느끼는 것임을. 은정의 클래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곳에서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매개체가 되었고 은정은 한국 문화의 진정한 전달자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정의 김치 클래스는 미국 전역에서 주목받는 문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한 유명 음식 잡지는 은정을 한국 음식 문화의 새로운 전도사라고 소개했고 대학에서는 그녀에게 한국 음식 문화에 관한 특별 강연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은정의 마음속에는 항상 작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것이 진정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온전히 담고 있는지, 한국의 정신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은 특별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은정은 모든 일정을 미루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8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고향, 그곳에는 변함없이 정갈한 할아버지의 집이 있었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간 쇠약해진 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로 은정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은정이가 왔구나. 할배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은정은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예전보다 마른 할아버지의 어깨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 품에서 나는 익숙한 향기는 여전했습니다. 간장과 들기름 그리고 약간의 고춧가루 향이 섞인 할아버지만의 냄새였죠. 할아버지,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김치와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었어요. 은정은 자신의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수업에서 있었던 일, 방송 출연, 그리고 김치 클래스까지.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다가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진짜 김치의 정신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뜨셨습니다. 그리고 은정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셨어요. 은정아, 내가 하는 일은 단순히 음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너는 우리 문화의 혼을 전하고 있는 거지. 내가 김치를 만들 때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함께하고 있단다. 그게 바로 진정한 전승이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은정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 한구석에 있던 의문이 비로소 풀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은정은 할아버지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였죠. 할아버지의 손은 예전보다 느렸지만 그 정성만큼은 여전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버무리는 과정에서 은정은 할아버지에게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은정아, 김치는 끝없이 변하는 거야.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해. 내가 미국에서 만든 김치는 이제 너만의 김치가 된 거야. 그것도 소중한 전통의 일부란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은정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전통은 단순히 과거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받아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열흘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은정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할아버지는 은정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김치 비법과 음식 이야기가 담긴 노트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보물이야. 이제 내가 지켜나가렴. 은정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김치 냄새가 나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건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주니까요. 제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향기예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미국으로 돌아온 은정은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나무 상자를 자신의 클래스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상자에는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한 가족의 역사와 한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단순히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와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울 거예요. 클래스에 참여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김치를 재해석했습니다. 멕시코 학생은 할라페뇨를 넣은 김치를, 이탈리아 학생은 바지를 넣은 김치를 만들었어요. 은정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이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끝없이 변화하는 전통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은정은 할머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저 김치 잘 만들었어요. 김치로 한국을 보여줬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효녀지. 잘했다, 우리 은정이. 통화가 끝난 후 은정은 부엌에서 다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녀에게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이자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끈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은정이 김치를 담그며 말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김치 냄새가 나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